박만수는 평생 흙 묻은 손으로 배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50년 넘게 고흥의 땅을 일구며 자식들을 키웠고 이제는 노부부만 남았죠.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로 키운 배는 지역에서 가장 달콤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만수의 아내 춘자는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함께 농사일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기침이 심해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시골 보건소에서는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여보, 이번엔 서울 가봐야겠어. 그렇게 결심한 다음 날 부부는 고흥에서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은 춘자는 출발한 지 30분 만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만수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마지막 배를 따느라 샤워할 시간도 없었던 만수의 몸에서는 흙냄새와 땀냄새, 배즙 냄새가 섞인 구수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멀미를 참았고 만수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는 내내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냄새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만수는 슬그머니 창문을 닫았죠. 창문을 닫는 순간 더 짙어진 냄새에 옆자리 승객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며 만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시간의 긴 여정 끝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문,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차가운 공기. 모든 것이 낯설었죠. 만수는 춘자의 팔을 부축하며 병원 로비로 들어섰고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그들에게 모였다가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겨진 면바지와 땀자국이 선명한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 주변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보건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병원 로비에서 만수는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춘자가 기침을 하자 만수는 정신을 차리고 접수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일지, 그리고 그 냄새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지 온전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보낸 그들에게 서울의 대형 병원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 만수는 자신과 아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접수대에 다가서자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만수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 여직원이 살짝 콧잔등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앞에 앉으셔도 돼요. 만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가리키는 대기석을 바라보았지만 접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그제야 다른 직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접수부터 하시겠습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증상을 말하는 동안 직원은 무표정하게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자신의 냄새가 직원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땀내와 배즙 냄새에 익숙해져 있던 만수는 이제야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의식하기 시작했죠. 내일 오전 10시에 윤지훈 과장님 진료 예약해드렸습니다.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이따 간호사가 초진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만수는 아내의 팔을 부축하며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지만 만수와 춘자가 자리에 앉자 주변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었죠. 만수의 굳은 표정을 본 춘자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춘자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평생 만수를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구수한 땀 냄새는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는 그 냄새가 불결함의 상징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1시간 정도가 지나자 한 간호사가 춘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여 명찰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말만 던졌습니다. 기본 검사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초진 상담실에서도 간호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짧고 단답형이었으며 만수가 뭔가 물으려 할 때마다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거기 써 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만수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내의 건강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처음 앉았던 자리 주변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흐르는 냄새에 대한 침묵 속의 차별이 점점 만수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자신의 흔적이 이곳에서는 수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아프게 했습니다. 춘자는 만수의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다시 오자요. 만수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병원을 나섰고 근처 저렴한 모텔을 찾아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텔 주인도 만수를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돈을 받고 키를 건넸습니다. 방에 들어선 만수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만수는 어제와 달리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가장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몸에 배인 그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더 깊은 무시와 냉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료 예약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이미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만수의 이마에 맺혔던 땀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지만 몸에서는 삭은 배 냄새와 며칠 전 묻은 땀 냄새가 겹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하며 몸의 밴 냄새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만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만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아내가 많이 아픈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만수를 흘기 쳐다보더니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바쁘거든요. 그 말투에는 어떤 공감도 배려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끝내 만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만수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떨어진 의자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만수에게는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던 농부로서의 자존심,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타인의 무시와 경멸이 한꺼번에 가슴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양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사람을 냄새로 차별하는 거요. 우리가 짐승이요. 만수의 외침에 대기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수에게 향했고 간호사들도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만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흙 묻은 손으로 농사지어
이 나라 사람들 먹여 살렸소. 이 냄새는 내 자존심이고 삶의 흔적인데. 만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번졌습니다. 춘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만수의 감정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격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이렇게 대하는 거요. 간호사는 무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시골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의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에 단정한 넥타이 차림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소란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고 곧 만수와 춘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만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만수도 그 의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의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만수는 아직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의사는 분명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빠른 걸음으로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박만수 어르신 아니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만수의 기억 속에서 어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저 지훈이에요. 고흥 중학교 장학생 윤지훈입니다. 의사의 말에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고흥 중학교에 다니던 가난한 학생 지훈. 그 아이가 지금 서울의 큰 병원 의사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만수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이가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만수는 지훈이의 뛰어난 학업 성적을 안타깝게 여겨 매달 작은 장학금을 주었고 가끔 집에서 싱싱한 배를 따서 지훈이네 집에 전해주곤 했습니다. 춘자는 지훈이를 위해 특별히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습니다. 내 지훈이. 만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윤지훈 과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만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많이 늦었네요. 어르신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응급수술이 있어서. 윤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냄새나는 시골 노인으로 무시당하던 자신을 이렇게 공손히 대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기다리셨죠? 제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윤지훈은 만수와 춘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들이 진료실로 향하는 동안 병원 복도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만수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아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대기실의 간호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윤지훈은 춘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만수에게도 편안한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춘자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가 불편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춘자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니. 윤 과장님, 자네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줄 알았네. 만수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지훈은 잠시 업무를 멈추고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르신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윤지우는 중학교 시절 만수가 몰래 학교에 찾아와 등록금을 내준 일, 입시 준비할 때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용돈을 더 주었던 일, 그리고 서울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축하해 주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남편과 젊은 의사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남편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윤지우는 이내 전문가의 표정으로 돌아와 춘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청진기로 폐소리를 듣고 기침의 양상과 체중 감소에 대해 꼼꼼히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정밀 검사와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책임지고 볼게요. 윤지훈 과장의 지시 한마디에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만수와 춘자를 무시하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두 사람을 대했습니다. 특히 윤지훈 과장이 직접 진료를 맡는다는 말이 전해지자 검사실과 촬영실에서도 신속하게 일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춘자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엑스레이실로 향했고 만수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모든 기본 검사가 끝났고 윤지훈 과장은 만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아주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입원하시고 추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그들에게 서울병원 입원은 경제적으로도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걱정을 읽었는지 윤지훈이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 적용되는 부분 최대한 챙겨드리고 병실도 좋은 곳으로 준비해 놓았어요. 만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윤지우는 만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얼마 후 춘자는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병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창문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침대를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르신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만수는 자신의 냄새가 더욱 도드라지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런 기색 없이 친절하게 병실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수가 의자에 앉아 아내를 지켜보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아침에 만수를 무시했던 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유미 간호사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만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저희가 많이 불친절했어요. 만수는 대답 대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간호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 냄새 저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친할아버지가 생각나서 괜히 미안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만수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는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고 그 냄새는 그의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생겼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정유미 간호사는 춘자에게도 다가가 체온을 재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아침과는 달리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실에서 나가기 전 정유미 간호사는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숙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만수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그들에게 서울은 너무나 낯설고 비싼 곳이었습니다. 정유미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병원 근처에 저렴한 숙소를 알려주었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간이 침대도 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수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냄새 때문에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윤지훈 과장과의 인연 때문이라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와 춘자 부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만수는 어제와는 달리 당당한 걸음으로 병원 로비를 통과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흥에서의 삶과 서울에서의 경험 사이에 어떤 다리가 놓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정유미 간호사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만수와 춘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정유미 간호사는 두 사람을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받은 초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은 더 상세한 검사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유미는 일정표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 오전에 CT 촬영이 있고 오후에는 내시경 검사가 있어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들이에요. 만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자는 약해진 몸으로 이 모든 검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눈에는 강인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만수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만수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병원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건넸고 간호사들은 공손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어제의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수는 내심 이런 변화가 단지 윤지훈 과장과의 인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대기실에서의 그의 외침은 많은 이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냄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오전 검사가 모두 끝나고 만수는 병원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춘자는 내시경 검사를 위해 금식 중이었기 때문에 만수 혼자였습니다. 그때 윤지훈 과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같이 해도 될까요? 윤지훈은 만수 앞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쁜 수술 일정 사이에도 시간을 내어 만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바쁜데 이런 노인네랑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어르신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지훈은 만수의 검사 결과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촬영한 사진을 봤는데 아주머니 폐에 이상이 보여요. 오늘 검사로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지훈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수술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어요. 최고의 팀을 구성해서 아주머니를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윤지훈은 만수를 가족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대기실보다 훨씬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수는 춘자의 내시경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모든 검사가 끝나고 춘자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지훈 과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만수는 그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윤지훈은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고 필요한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춘자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폐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이 의심되었습니다. 윤지훈 과장은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만수는 묵묵히 윤지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오히려 편안한 표정으로 남편과 의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그녀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을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수술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만수가 물었습니다. 윤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수술들을 조정해서 모레 아침에 집도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을 맡겠어요. 그 말에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지훈 과장은 병원에서 가장 바쁜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수술을 자청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지훈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과 입원 치료 비용이 상당할 거예요.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되지만 만수는 손을 들어 윤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 걱정은 마,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지훈은 만수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윤지훈이 병실을 나간 후 만수와 춘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부부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빛과 손길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밤이 깊어가는 병실에서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왔을 때의 무시와 냉대, 그리고 윤지훈을 만난 후의 변화. 세상은 참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여보,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만 네 한 명만이라도 날 기억해줘서 고맙소. 춘자는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씨로 기억될 거야.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가 아픈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밤늦게 병실 문을 조용히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훈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술 준비를 위한 서류를 들고 왔지만 그것은 단지 핑계였습니다. 사실 그는 만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윤지훈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선생님들에게 어르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르신 덕분이라고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지. 윤지훈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살고 싶어요. 절대 냄새 따위로 사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그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만수는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윤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배를 따고 공부를 가르쳐 주던 그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훈아, 내가 자랑스럽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훈은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춘자는 수술 전 준비를 위해 이미 특별병동으로 옮겨진 상태였고 만수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유미 간호사가 따뜻한 차를 들고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윤 과장님이 직접 집도하시니까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만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고 차가웠던 병원이 이제는 따뜻한 위로의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수술은 예정보다 길어졌습니다. 5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윤지훈 과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진행이 덜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제거했고, 앞으로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윤지훈은 만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아주머니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회복도 빠르실 거예요. 이틀 후 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도 전보다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만수는 병실 창가에 앉아 고흥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이맘때면 배밭은 수확을 끝내고 겨울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문득 고향의 넓은 들판이 그리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춘자가 병상에서 물었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냄새 덕에 기억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 그 말에 춘자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유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배즙인데 제가 약국에서 구해봤어요. 아주머니 회복에 좋을 것 같아서요. 정유미는 테이블 위에 배즙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냄새 좋네요. 제 할아버지가 늘 마시던 거랑 비슷해요.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배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그의 몸에서 나던 것과 비슷한 은은한 배 향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유미는 그 향기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 배밭에서 가장 좋은 배로 직접 만든 배즙 보내줄게요. 만수가 약속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고 춘자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실 주변을 조금씩 걸을 수 있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윤지훈 과장은 2주 정도 더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만수는 병원 로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여 환자 존중 캠페인이라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자의 배경이나 외모, 냄새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존중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윤지훈 과장이 만수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병원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르신과 아주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환자 존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만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냄새가 이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퇴원 당일 만수와 춘자는 마지막으로 윤지훈 과장과 정유미 간호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유미는 앞으로의 치료 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윤지훈은 고흥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과 연계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꼭 다시 오세요. 그때는 환자로가 아니라 제 스승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훈의 따뜻한 인사에 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만수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차가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자신의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자 그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고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단지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냄새 덕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였습니다.